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5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이게 버튼이 갑자기 잘 안 눌려지는 일이 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클릭이 잘 안 돼요, 이게. 요즘 이게 왜 마우스도 갈아야 되나? 이런 상황을 좀 겪고 있습니다. 자, 소금빵님, 우리 대표님 어찌 되는 건가요? 아까 어떤 분이 참 민주당 지지하는데 참 손이 많이 간다, 참 힘들다라고 하시는데 이재명 대표도 참 힘드실 거예요. 그죠? 글쎄,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이니까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 정도로 되게 힘든 상황을 잘 견뎌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힘들겠지만 잘 버텨내시리라고 봅니다. 일단 이 검찰과 이 수박들의 합동 공격 작전은 일단 무산된 것 같아요. 수박들의 기세는 한풀 꺾였을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당내 쇄신안, 김은경 혁신안을 좀 더 우리가 시민들의 힘으로, 지지자들의 힘으로 혹은 권리 당원들의 힘으로 밀고 간다면 수박들은 일단 이재명을 흔들 만큼의 여유를 갖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점에서는 조금 명확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밤중에 뉴스. 여론조사 곧 정당 지지율 전화조사를 했더니 민주당이 51.4%, 국진당이 37.2% 나왔다고 하죠. 지금 그래요. 네. 지지를 특히 오늘 거치면서 또 많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게 보자면은요, 윤석열이 지금 서서히 자멸을 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김건희만 해도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설치면 설칠수록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죠? 근데 김건희가 안 설치더니 갑자기 최근 들어서 설치기 시작합니다. 본인은 그게 정말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그거야말로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게 아닐까 싶어요. 광복절에 일본 파트너 이딴 소리를 하면은 글쎄요, 지는 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서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으나 지 주변에 있는 일베 놈들, 친일파 놈들이나 친일 일베들이나 기뻐하고 환호 작약할지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가 막힐 겁니다. 하다못해 다카키 마사오, 박정희도요, 광복절에는 그런 소리 안 했어요. 3.1절에는 그런 소리 안 했어요. 다카키 마사오도 안 하는 짓을 하는 거, 글쎄, 적어도 중도층한테는 먹히지 않을 거라는 얘기 좀 해보고 싶고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다음 총선은 매국이냐 애국이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매국이냐 애국이냐. 전에는 친일 그러니까 한일전이다. 총선은 한일전이다 라고 했었는데 이번 총선은 친일이냐 매국이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다. 매국이냐 애국이냐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또는 뭐 이번 총선은 독립운동이다 라고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한일전이다, 독립운동이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김건희 땅 옆 양평 IC 거기도 특혜 의혹입니다. 자, 이 참 황당한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김건희 땅 양평 IC 자, 여기도 특혜 의혹이라고. 자, 지금까지 보면 양평 고속도로가 김건희 땅 바로 옆으로 딱 500m 떨어진 곳으로 지나가더라. 그리고 거기가 양평 IC랑 이어지면서 그 주변은 신도시가 들어설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가지게 되더라. 자, 그래요. 사실은 땅이 있다고 내 땅 주변에 고속도로가 지나간다고 좋을 건 없습니다. 약간 고속도로에서 한 1km 내지 2km 떨어진 게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가 단지 나 혼자 살 땅이면 1, 2km 떨어진 게 좋죠. 하지만 거기가 아파트를 지을 곳이라면, 그래서 대대적인 신도시 개발을 할 곳이라면 고속도로와 가까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왜? 출퇴근이 용이하거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집을 사러 지방까지 옵니다. 양평에 인구가 기껏 해봤자 13만 명, 10만 명 요 정도 수준인데 거기 아파트 지어봤자 누가 얼마나 와서 살겠습니까? 양평 읍내에 있는 사람도 다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아파트, 양평의 아파트를 산다면 누가 아파트를 사겠습니까? 딱 하나예요. 서울 사람이 와서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이.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양평에 와서 아파트를 살려면 뭐가 좋아야 된다? 교통이 좋아야지. 교통이 좋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하철이 있거나 고속도로가 있거나. 자, 고속도로? 이왕이면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가까이 있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고속도로에서 500m 떨어진 곳이라면 왔다지 왔다. 자, 그런데 이렇게 김건희 땅 주변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걸 보면서 야, 어떻게 저게 지나갈까? 참 대단하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정말 윤석열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그 1년간 뿡짱뿡짱 해가지고 만들어진 걸까요? 저는 일단 거기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주 오래된 공작질이었어. 장기간에 걸쳐서 로비를 하고 카르텔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로 도달한 것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아닌가. 그러지 않고서는 그 고속도로가 바로 내 집 옆을 지나가고 그리고 바로 그 끝자락에 하필이면 딱 IC가 만들어져 있고 이런 기가 막힌 코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하나씩 취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국토부에서는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김건희 일가 최은순한테는 별로 이익이 없다, 혜택이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기자들한테 뿌린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노랗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김건희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빨간 줄이 치어져 있죠. 여기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들어설 곳입니다.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지도보다 더 정확한 것이 바로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좀 여기서 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에서 자세히 보시면 이 고속도로 노선 옆에 가만히 보면은 여기 보면 뭐 허런 게 보이시죠? 여기가 병산 저수지예요. 병산 저수지고요. 이게 마을길이 이렇게 쭉 지나옵니다. 그죠? 마을길이 이렇게 쭉 지나가고 여기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지나갑니다. 즉 마을길이 밑으로 지나가고 그 위에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이 교차 지점에 딱 양평고속도로가 들어선다는 얘기겠죠.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지도상에서 찍어드렸던 표시해드렸던 바로 그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다시 그때도 제가 이렇게 찍어드렸던 것이 중부내륙 고속도로와 마을 안쪽 길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옆에 저수지가 있다. 그리고 저수지 옆에 이 IC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IC가 만들어지는데 김건희 땅은 여기에 있어. 자, 여러분 이게 IC에서 얼마나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500m도 채 안 떨어졌지. 이거는 떨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지, 그죠? 그냥 붙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죠. 이게 500m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몇백 미터 말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진짜 붙어 있는 거지. 이게 어떻게 떨어진 거야. 그죠? 그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떨어진 거야, 이게? 거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이거를 1.9km나 떨어져 있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 하늘이 무섭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공무원 하려면 뻔뻔스럽고 거짓말도 참 잘해야 될 모양입니다. 이게 어떻게 1.5km? 아, 이거 진짜. 자, 김건희 땅이 여기에요, 여기. 자. 이런 자료를 국토부에서 공개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김건희 일가한테는 혜택이 없다. 왜? 나들목이 없기 때문에 혜택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주장은 곧바로 깨졌죠. 왜? 아니, 누가 보더라도 바로 그 밑에 그 남양평 IC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들목이 없어서 혜택이 없다라고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그죠? 국토부가 교묘하게 남양평 IC 부분을 잘라버렸는데 이 남양평 IC랑 사실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자, 여하튼 여기에서 보시면 국토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 고속도로 진출이 불가라고 이렇게 딱 써놨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국토부 보고 자료를 아무리 국토부 보고 자료를 보더라도 이게 보면은 서로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죠. 자, 어쨌거나 자, 일단 이렇게 국토부에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또 다른 거짓말이 이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격거리 1.9km나 떨어져 있다라는 식으로 국토부는 거짓말하고 있죠. 자, 국토부가 사실상 두 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나들목이 없어서 혜택이 없다. 두 번째 1.9km나 떨어져 있다. 둘 다 거짓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리는 500m가 채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국토부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도 국토부가 만든 자료가 국토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기가 어디를 봐서 이게 1.5km나 떨어져 있습니까? 이게. 자, 그런데 여기서는 1.9km나 떨어져 있다고 뻥을 쳤었죠.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은 남양평 IC가 바로 옆에 있는 게 또 보여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발간한 두 가지 자료가 서로가 서로를 반박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뭐 여하튼 자, 종합을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노란 선으로 보이는 것이 중부내륙 고속도로입니다. 제가 참 이 그림 많이 보여드렸죠. 여기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마을회관이 병산 사리 마을회관이고요. 여기 지금
동그랗게 빨간색으로 칠해지는 부분이 김건희 일가가 보유한 토지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지금 빨간 선으로 점선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빨간색 그 타원이 남양평 IC입니다. 그리고 남양평 IC 옆에 이 살구색으로 만들어져 있는 네모난 곳이 강상 휴게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을회관 옆에 추가로 발견된 김건희 일가 토지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된 상태죠. 자, 이 지도를 여러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자, 좋아. 뭐 100번 양보해가지고 국토부 주장이 다 맞다 쳐.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낄 겁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김건희 땅 옆을 가는 것도 이상한데, 자, 그보다 훨씬 먼저 남양평 IC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해필이면 거기에 휴게소가 들어간다는 거야. 도대체 어쩜 이렇게 가까운 곳에 휴게소하고 그 IC 나들목이 생길까라는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죠. 특히 재밌는 거는요,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이 남양평 IC를 만나면요, 이 주변 병산리는요 말 그대로 녹아나는 땅이 됩니다. 진짜 녹아나는 땅이에요. 어떻게 보자면 진짜 핵심되는 것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아니라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남양평 IC를 만난다는 게 사실은 더 핵심적인 특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희룡이 말 맞다나 이 고속도로만 이렇게 쭉 있으면 사실 그 김건희한테 그렇게 도움이 안 될지 몰라요. 하지만 이 남양평 IC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서울에서 들어오는 모든 차는 다 어디로 간다? 남양평 IC로 들어가게 돼 있어. 이렇게 다 들어가게 돼. 이 위쪽에 있는 양평 IC는요, 오히려 이제 별 볼 일 없어지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남양평 IC를 통해 가지고 양평으로 들어가는 이게 이 경로가 본격적으로 이용이 될 겁니다. 서울에서 오는 사람이면 다 이쪽으로 나올 거야. 그죠? 여러분들 보시기도 그렇죠. 마치 옛날에 춘천에 가면은 남춘천역이 있고, 지금도 남춘천역이 있죠. 남춘천역이 있고 춘천역이 있어요. 그런데 춘천을 가려면 남춘천역에 내려라고 얘기는 옛날에 참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춘천역보다는 남춘천역에 가야지 놀기가 좋아요, 솔직히. 춘천역으로 가면은 좀 많이 걸어 올라가야 되고 좀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옛날부터 춘천을 가려면 춘천역을 가지 말고 남춘천역으로 가라 그랬어. 왜? 춘천역 거기 이제 캠프 페이지 미군 기지 있고 이래가지고 별 볼 일 없었거든. 자, 마찬가지로 앞으로 양평 가려면 양평 IC로 가지 말고 남양평 IC로 가라 가야 될 것 같아. 고속도로 나오면 바로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서는 그렇게 이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둘 다 있으면 혜택은 이 둘 다 있기 때문에 혜택인 거죠. 그래서 김건희 땅이 돈이 되는 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어떻게 이 노선이 이렇게 왔느냐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남양평 IC는 왜, 언제,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이 부분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도를 다시 한번 많이 봐주세요. 고속도로, 양평 고속도로 이거 하나만 있다고 해서 김건희 땅이 땅값이 오르느냐? 뭐 오르기는 하겠지만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김건희 일가가 바라는 건요, 땅값이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을 아파트 부지로 개발해 가지고 신도시 개발해서 파는 거야. 대장동을 만들겠다고 이 땅을. 이 땅 주변을 다 대장동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지. 근데 이 주변이 다 김건희 거기 그 일가 친척들 땅이거나 지그 땅이거나 그래요. 여기에 만약에 대장동 같은 개발을 한다, 진짜 조단이 이익이 날 거야. 뭐 여튼 고속도로만 가지고는 그런 상황까지 가기 힘듭니다. 하지만 여기 IC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주변은 아파트가 들어서기 딱
좋은 최적의 입지가 되는 거예요. 평지에 고속도로 있지, 조금 더 들어가면 양평 읍내가 있지, IC 있지, 서울 가기 편해, 다른 쪽으로 돌아가기도 좋아. 네, 이 중부 내륙 고속도로 쭉 타고 가면요, 이제 그 수도권 외곽순환선으로 연결이 돼요. 여기 따라 좀 들어가면요, 수도권 제1순환선으로 또 연결이 돼요. 일로 올라가면 제1순환선, 여기로 가면 제2순환선. 진짜 사통팔달이죠. 어마어마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가 신도시, 아파트 개발, 택지 개발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요인은 뭐? 고속도로와 IC가 같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양평고속도로는 이번에 만들어졌는데 남양평 IC는 벌써 제법 한 7, 8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계획 단계로 돌아가자면 무려 10년 전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거는 어찌된 일일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최은수는 적어도 10년 이전부터 이 주변을 개발하기 위해서 IC 만들고 고속도로를 끌어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공작질을 해왔다, 로비를 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지 공흥지구 그 아파트 비리하고 뭔가 연결되는 고리가 생기는 겁니다. 즉 최은수는요, 단순히 그냥 뭐 땅값 올려가지고 사고 파는 이런 정도의 업자가 아니라 대규모 개발업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규모 개발을 하기 위해서 내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내 땅 주변에 IC 만들고 고속도로 뚫고 했던 그런 사람인 겁니다. 이게 벌써 적어도 10년 이전부터 진행돼 왔었고, 그 과정에서 김선교를 비롯한 양평군의 정관계와 공무원들이 대거 개입이 돼 있다.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남양평 IC를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가 남양평 IC예요. 여기 노란 점으로 보여주는데 여기가 톨게이트가 있고요. 여기 파랗게 칠해진 여기가 휴게소입니다. 자, 이게 강상휴게소. 휴게소가 지금 남양평 휴게소라고 하기도 하고 양평 남한강휴게소, 남한강휴게소라고도 하고 원래 명칭은 강상휴게소였습니다. 원래 명칭은 사실은 이 남양평 IC가 아니고 실은 강상 IC였어요. 뭐 여하튼간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가 휴게소로 진입하는 진입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 쭉 나오면 여길 따라 쭉 가. 쭉 나오다가 여기 휴게소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자, 서울 쪽에서 이렇게 쭉 오다가도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서 다시 휴게소로 쏙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바로 요 지점이 바로 휴게소 진입로 지점입니다. 상행선과 하행선 모두 휴게소로 진출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 톨게이트와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휴게소하고 톨게이트, IC, 그러니까 여기 IC, 톨게이트, 휴게소가 다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휴게소에 부속된 시설이 톨게이트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이 남양평 IC 자체가 휴게소를 위한 IC고 휴게소를 위한 톨게이트, 이렇게 봐도 사실은 과언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자, 여러분들 그냥 딱 이 그림만 딱 보셔도 알 겁니다. 이거는 휴게소와 나들목과 입체교차로가 겹쳐져 있네. 그리고 바로 이 위쪽에 양평고속도로가 이어지는 거야. 서울 양평고속도로 이렇게. 요렇게 하는 거지. 고속도로 두 개가 만나는 지점에 IC가 있고 거기에 휴게소가 있고 톨게이트까지. 어떤 데가 되는 어떤 데인지 이제 감이 잡히시죠. 그럼 이 주변 땅은 어떻게 될까? 땅값이 오르는 건 둘째치고 여기가 택지 개발, 신도시 개발이 되는 곳이다.
그리고 그 땅이 누구 땅이다? 김건희 땅이다. 근데 김건희가 뭘 갖고 있다? 김건희 최원순이 뭘 갖고 있다? 예, 건설회사를 갖고 있다고. 마치 김만배가 여기 땅을 갖고 있다 생각해봐. 이 땅을 갖고 있다 생각해봐. 이 땅에 뭐가 들어오겠는지 딱 그 상황이에요. 여기가 대장동이 되는 거야. 자, 이 자료를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이 관련된 자료를 좀 뒤져봤는데요. 이 관련된 자료 중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자, 어떤 자료가 있느냐? 자, 잠시만요. 예.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도로공사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4곳 개통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자료를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자료를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2016년 12월 19일, 그러니까 벌써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에 나온 그 언론 기사, 보도 기사인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개통 예정인 나들목은 중부 내륙 고속도로 남양평 나들목 등 4곳이다. 이곳은 4.5톤 미만의 하이패스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간이 나들목이고 휴게소와 졸음쉼터를 통과해서 고속도로로 진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제가 아까 열심히 말씀을 드렸던 게 다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간이 나들목이다. 졸음쉼터 혹은 휴게소를 겸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진출입이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깊다, 황당하죠. 자,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속도로가 있고요. 고속도로에 보면은 이렇게 고속도로가 있고 여기 고속도로가 지나다닙니다. 고속도로가 있고 여기에 보면은 하이패스 IC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되어 있는 보이시죠? 이쪽으로 차량이 들어가서 고속도로 휴게소 마당을 거쳐서 이렇게 고속도로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나와서 휴게소 마당을 거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하이패스 차량만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남양평 IC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양평 IC는 정식 IC가 아니라 휴게소에 부속이 돼 있는 간이 IC다라는 거죠. 자, 휴게소에 부속이 된 간이 IC? 그럼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IC였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굳이 안 만들어도 되는 IC였어요.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었고 꼭 필요한 거 아니었습니다. 근데 양평구는요, 이 IC를 만들기 위해서 바득바득 우겼습니다. 만들어 달라고.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라고 정말 바득바득 우겼어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약 10년에 걸쳐서 바득바득 우겨가지고 그래서 90여 차례 방문을 하고 문서를만 20차례 보내고 그렇게 온갖 노력을 다해서 겨우 따냈다라고 합니다. 아니, 정식 IC도 아니고 간이 나들목인데 정식 나들목도 아니고 간이 나들목이고 휴게소에 부속되어 있는 나들목인데 굳이 이걸 왜 그렇게 바득바득 만들어 달려고 했을까? 그나마 이게 인력이 배치된 것이 아니라 하이패스만 있는 간이 IC인데 어떻게 그걸 이렇게 바득바득 요구를 했을까? 그래서 자료를 한번 뒤져봤어요. 자료를 쭉 뒤져보니까 언론 보도로는 이렇게 돼 있더군요. 2010년경부터 양평군이 중앙부처에 이 강상 IC, 남양평 IC를 만들어 달라고 로비를 하러 다녔답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처음 강상 나들목이라는 이름으로 남양평 IC가 처음 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아마 중간에 무산될 위기에 좀 처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양평군에서 전체 건설비 예산 150억 원 가운데 3분의 2인 100억 원을 우리 양평군이 부담을 할게. 그래, 공사 착공하자. 라고 해서 거의 읍소해서 만들어진 거죠. 10년을 거쳐서 뭐 몇십 번을 찾아가고 문서를 몇십 번 보내고 그래서 겨우 따낸 정도가 아니라 양평군에서 돈을 3분의 2 낼게! 우리가 3분의 2 낼게! 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야. 근데 이게 휴게소라며 양평군이 단독으로 쓰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예산의 3분의 2를 양평이 냈다고. 그럼 사실상 이거는 개설 예산을 전부 다 양평이 냈다고 해도 가는 아니지. 50억은 고속도로 휴게소가 여기 있으니까 휴게소 만드는 사람이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도로공사는 거의 돈 안 낸 거지요. 야, 그러니까 양평군은 이 IC를 따내기 위해서 엄청 고생했다. 그죠? 도대체 왜? 누구를 위해서? 자, 그래서 관련 자료를 제가 더 한번 뒤져봤습니다. 이런 보도가 있더군요. 양평 군민의 오랜 염원, 중부내륙 고속도로 강상 IC 설치 확정이라면서 양평군은 지난 2001년부터 이게 아마 2010년에 오기로 보입니다. 2001년이면 중부내륙 고속도로도 없었을 때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01년으로 돼 있는데 2001년에는요 중부내륙 고속도로도 반도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따라서 여기 2001년부터라는 말은 잘못된 걸로 보여요. 2010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01년부터 강상 IC 설치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총 20여 회 문서상 건의와 92회에 걸친 방문을 펼쳐 강상 IC를 따냈다. 오예. 자, 그리고 양평군청에 따르면 강상면 송악리 일원에 설치된 하이패스 양평휴게소는 양평 IC는 도로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뒤에 162억 원의 사업비, 이 중에 104억 원은 양평군, 도로공사는 50억 이렇게 투입이 돼서 착공이 됐다. 자, 강상 IC 설치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총 20회의 문서 건의, 92회에 걸친 방문을 펼쳐서 확정을 얻어냈다. 사업비 162억 원 가운데 100억 원을 도로공사가 아닌 양평군이 냈다. 보세요. 확실하죠? 확인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도로공사는 여기에 IC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양평군이 와가지고 바닥바닥 우기니까 좋아, 그러면 간이 IC 만들게. 그리고 거기에 휴게소를 만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휴게소에 부속된 IC인 거야. 그런데 돈은 니들이 내야 돼. 우리가 거기에 휴게소를 만들 수도 있는데 거기 만들면은 거기가 부속 IC가 되는 거야. 근데 돈은 네가 내. 이렇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불평등 조약이지. 진짜 도로공사가 양평군한테 다 덤탱이 씌운 그런 계약이죠. 그런 덤탱이 쓰는 계약을 강평군은 강행을 했어. 왜? 왜? 누구 좋으라고? 자, 그래서 더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남양평 IC가 설치된 것은요, 김선교 군수 시절이더군요. 공흥지구 아파트 인허가가 나오던 시점. 그래서 허가 기간이 2년밖에 안 됐는데 불법적으로 4년을 연장해 주던 시점, 그 시점과 일치합니다. 남양평 IC가 기획되고 남양평 IC가 완공되는 시점이 딱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인데 바로 그 사이에 공흥지구 아파트도 2012년에 착공을 해서 2016년에 완공이 됩니다. 땅을 매입하는 시점으로 하면은 2000년대 중반까지 내려가죠. 2007, 8년까지 내려가죠. 남양평 IC도 2007, 8년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즉 이 남양평 IC는요. 공흥지구 아파트랑 같이 진행된 사업이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도 김선교, 안철영, 최은순 등등 동일한 인물이더라. 는 겁니다. 냄새 많이 나지요? 냄새 많이 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현장 사진을 뽑아봤습니다. 현장도 가보긴 했는데 사진을 찍어오지 못해서요. 자, 네이버에 있는 사진을 제가 좀 갖고 와봤어요. 자, 여기가 남양평 IC 진입로입니다. 고속도로 진입로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뭔가 좀 아쉽죠. 길도 좀 좁아 보이고요. 특히 길이 많이 좁아 보여요. 자, 보시다시피 트럭이 지나가면 꽉 들어찰 정도로 도로가 좁습니다. 이거 자칫 맞은편에서 큰 차가 오면은 지나가기가 힘들 정도로, 만약에 큰 차 두 대가 서로 교행을 해야 될 정도라면 정말 아슬아슬 슬슬 조심조심 지나가야 될 정도로 매우 비좁습니다. 얼마나 비좁으냐. 자, 보시다시피 여기 경차가 하나 진행하죠. 이게 경차가 제가 보는 이게 보니까 마티즈 같아요. 스파크인가? 하여튼 뭐 경차인 것 같은데 경차 하나가 들어가도 꽉 들어찰 정도죠. 이렇게 작은 진입로입니다. 이렇게 좁은 진입로를 거쳐서 들어가면은 이게 IC예요. 이게 IC입니다. 여러분, 이게 톨게이트예요. 톨게이트 맞냐고요? 톨게이트 맞아요. 보통 톨게이트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양평이라고 크게 거기가 어딘지 쓰여져 있고, 나들목 이름이 쓰여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서 요금을 받는 박스도 막 설치돼 있고, 지붕도 뭐 있어 보이고, 뭐 구조물이 있잖아. 근데 여기는 없어. 완전 생판, 진짜 생판 간이. 나 이런 데 처음 봤어요. 춘천 쪽에도 보면요, 조양 IC라고 있는데, 그 조양 IC 좀 작거든요. 근데 그 조양 IC에도 이렇게 이 정도는 아니에요. 거기도 박스랑 다 있어. 근데 여기는 심각하죠. 길도 좁고 아무것도 설치가 안 돼 있어. 이게 톨게이트예요. 이런 톨게이트 여러분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막 만들어져 있는, 이렇게 어설프게 만들어져 있는 톨게이트 몇 개가 있는 걸로 알아요. 몇 개 있는 건 아는데 진짜 손에 꼽을 정도인 걸로 압니다. 진짜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거든요. 자, 보시다시피 자, 여기서 하나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뭔 결론? 적어도 이 남양평 IC는요, 만들고 싶어서 만든 IC는 아니다. 그치?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으면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 아니, 이렇게 허술하게 톨게이트 만들어 두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양평군도 그렇지. 그 톨게이트라고 만들었으면 하다못해 박스라도 하나 갖다 놓든가, 빨간 칠해가지고 박스라도 갖다 놓든가, 그리고 어디 간판이라도 하나 걸어 놓든가. 이게 뭐고 이게? 이거 무슨 주차장 진입로 같지 않아요? 일로 들어가면 주차장 있을 것 같지 않아? 그죠? 꼭 이거 주차장 진입로 같지. 이게 누가 이걸 고속도로 진출입로라고 봅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만들기 싫었는데 억지로 만들었다 라고 밖에 볼 수 없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알아봤습니다. 도대체 남양평 IC는 차량이 몇 대나 돌아다닐까? 2020년, 2021년, 2022년 차량 통행량을 봤더니 하루 2,300대가 지나다닙니다. 하루 2,300대. 그나마 많이 늘었고요. 맨 처음 이 나들목이 만들어졌었던 2016년에는요 500대밖에 안 다녔답니다. 억지로 만든 거지. 정말 억지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휴게소를 만들 계획이었고, 그 휴게소에 부속이 되어 있는 간이 IC를 만들려고 했는데, 휴게소는 지금 짓고 있거든요. 지금 2023년 올해 연말에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할 겁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휴게소도 없이 나들목만 있었다는 얘기죠. 도대체 나들목은 언제 만들어졌다? 2016년. 휴게소는 2023년에 만들어지는데 지금 현재 짓고 있는데 나들목은 2016년에 만들어졌어.
그런데 휴게소에 부속된 나들목이었어. 뭐야 이거 앞뒤가 하나도 안 맞지요. 아니 휴게소가 만들어지고 나들목이 나오는 게 맞지. 나들목부터 만들어 놓고 휴게소를 만든다? 그러면 휴게소에 부속되어 있는 나들목은 또 아니잖아. 뭐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네. 근데 앞서서 언론 보도 내용을 보시다시피 휴게소에 부속된 나들목이란 말이야. 이게 뭐지 도대체? 예. 이거는 정상적인 일 처리가 아닌 거죠. 뭔가 야로가 있는 거야. 한동훈 표현대로 하자면 뭔가 야로가 있는 일 처리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지도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자, 김건희 땅, 여기 남양평 IC,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리고 강상 휴게소, 그리고 추가로 발견된 또 토지. 자, 즉 김건희 일가 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종 인프라,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나들목,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은 사회 간접 시설, 사회 간접 자본들이 우수수수 들어섰어요. 야, 이게 이런 게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땅, 제가 가지고 있는 땅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글쎄, 이번 생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김건희 땅 옆에 각종 인프라가 우후죽순처럼 들어선 겁니다. 보시다시피 여기가 김건희 땅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존에 있는 고속도로에, 새로운 고속도로에, IC에 안 생길 게 막 생겼다고. 어떻게 이런 행운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고속도로 두 곳에, 구간 연장 한 곳에, 휴게소와 나들목, 더군다나 이 기존의 나들목과 휴게소가 신규 고속도로와 바로 연결이 되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어떻게 김건희 내에는 이렇게 이뤄지는 걸까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곳은 아파트 개발을 한다면 최적지의 택지 개발 지구가 될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딱 지도 보시면은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 두 곳, 김건희 땅인데, 김건희 처갓집, 김건희 친정집 땅인데, 예, 아파트 짓기 딱 좋은 데죠. 그죠? 뭐 여기 뭐 그 김건희 고속도로니 뭐 다 빼고 고속도로랑 휴게소랑 이렇게 IC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 황색 점으로 찍힌 이 두 곳에 땅을 갖고 있다면 이곳은 딱 뭐다? 예, 택지 개발하기 딱 좋습니다. 이 주변은 딱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땅. 하늘이 내린 땅이야. 어떻게 하늘이 이렇게 김건희 땅에만 내렸을까? 자, 그래서 이 사업의 진행 과정을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장용진 참 많이 살펴봤다, 그죠? 보니까 2013년, 그러니까 보통 한 2010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2013년에서 2016년까지는 아주 사업이 쾌속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진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다시 싹 진행이 됩니다. 뭐다? 문재인 정권에서만 진행이 안 됐고 그 전후 박근혜 정권하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빠르게 진행이 됐어. 공교롭게도 그 시간의 공통점은 뭐다? 군수도 적폐, 대통령도 적폐, 윤석열도 한자리 하고 있고 세 가지 요인이죠. 적폐 정권에, 적폐 군수에 윤석열이 고관 대작일 때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우연일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돌님, 구린내가 진동하네요. 책 안 보고님, 진짜 무대뽀로 해먹네요. 룰루라나님,
이래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서는 막 핏대를 올렸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제가 목소리가 좀 내려가죠.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요. 처음 앞부분은요, 화가 났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어처구니가 없어서. 하늘이 무섭지 않을까요? 윤석열 정권은요, 어떻게 보자면 친일 정권도 못 되는 것 같아. 그냥 지가 해먹고 싶은 놈인 거야. 마치 옛날 일제시대 때 시골 순사하면서 소소하게 헤쳐먹던, 지방에서 동네에서 헤쳐먹던 그런 말단 순사 보조원, 이런 꼬라지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서글프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순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요. 12시 43분.